비츠핏 프로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에어팟 라인보다 낫다, 반박시 여러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더 신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남성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윈블던 코리아 에디터 스티브입니다. 에어팟 3세대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애플이 산하 브랜드 비츠의 신제품 비츠핏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에어팟 3세대보다 고작 $20 비싼 $199에 H1 칩이 탑재돼서 적용형 EQ,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주변 음 듣기, 헤드 트래킹, 공간 음향, 멀티 포인트 기능도 사용 가능하고 거기다 안드로이드 전용 앱까지 있는 그야말로 혜자스러운 이어폰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출시 소식이 없는데요. 먼저 출시된 국가들에서는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에어팟 라인보다 낫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인데요. 과연 정말로 에어팟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제품 구성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애플식 구성입니다. 이어폰, USB-C 케이블, 추가 이어 팁 3쌍, 스티커, 설명서가 끝이고요. 라이트닝 케이블이 아니라 USB 타입C인 건 개인적으로 더 좋네요. 에어팟 프로는 지겹도록 보셨을 거고 3세대도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면 디자인은 취향을 조금 탈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둥이 짧아졌다고 해도 그냥 자라다만 콩나물 같은 에어팟 3세대와 프로는 호불호가 많이 갈렸죠. 비츠 프로 같은 경우 윙팁 부분이 외계인 촉수같이 생겨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네요. 다만 비츠핏 프로의 이 윙팁은 막상 귀에 착용하면 귀 안쪽 연골에 가려서 거의 보이지도 않고 크기도 작은 편이라 도드라지는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지성 논리일 수 있는데 최근 킴 카다시안이 출시하기도 전에 구해서 차고 다니는 걸 보면 예쁜 거 아닐까요? 또 비츠핏 프로는 블랙, 스톤 퍼플, 화이트, 세이지 그레이 4개의 색상으로 출시돼서 에어팟 라인보다 선택의 폭이 크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레이 제품이 인기가 많아서 다른 제품보다 배송이 오래 걸리는데 한국에 출시돼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 이 컬러가 마음에 드신다면 빠르게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디자인은 에어팟 3세대, 에어팟 프로, 비츠핏 프로 순으로 커집니다. 휴대성 측면에서는 에어팟 라인이 확실히 우위이고요.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하신다면 에어팟 라인이, 컬러풀한 디자인을 좋아하신다면 비츠핏 프로가 눈에 들어올 것 같네요. 이런 디자인은 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편리한 조작을 고려해서 설계되었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비츠 제품들처럼 물리 버튼이 적용되었고요. 누르는 감이나 반응 모두 직관적이고 부드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터치 반응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살짝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터치 미스가 발생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비츠핏 프로 에어팟 라인 모두 이런 불편은 전혀 없고요. 기본 세팅 기준으로 해서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일시정지, 2번 누르면 다음 곡, 3번 누르면 이전 곡, 길게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 주변 음 듣기 모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길게 누르는 입력은 별도 설정을 통해서 볼륨 조절과 음성 비서 호출 기능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팟 라인 같은 경우 포스 센서로 볼륨 조절이 불가능하죠.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비츠핏 프로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어폰 모양을 고쳐 끼다가 버튼을 잘못 누르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에어팟 라인의 포스 센서는 이런 경우가 없어서 좋긴 해요. 반면에 에어팟 라인은 기둥을 더듬고 찾아서 두 손가락으로 집어서 눌러야 하잖아요. 이때 여러 곡을 넘기려고 계속 센서를 누르다 보면 생각보다 팔과 손가락의 피로도가 생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조작감은 비츠핏 프로와 에어팟 라인의 장단이 나뉠 수 있을 것 같네요. 귀에 꽉 차는 답답함을 못 참으시는 분들에게는 커널형 에어팟 프로와 비츠핏 프로는 아예 선택지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픈형 에어팟 3세대는 확실히 압박감이 적고요. 4.25g의 무게로 작은 차이긴 하지만 5.39g의 에어팟 프로, 5.6g의 비츠핏 프로보다 분명하게 체감되는 가벼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정감은 당연히 커널형 제품보다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귀에서 쉽게 벗겨지거나 평상시에 불안정함이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가끔 띄어야 할 경우가 있거나 다른 사람과 강하게 부딪혔을 때, 손으로 잘못 건드렸을 때 그럴 경우에는 귀에서 이탈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에어팟 프로는 귀에 쏙 들어오는 커널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착용감을 보여줬는데요. 비츠핏 프로에는 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비결은 이 윙팁에 있는데요. 윙팁이 귀 안쪽 골에 걸쳐 흔들리거나 이탈할 걱정 전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튀어나온 실리콘 윙팁 부분이 딱딱하거나 촉감이 나쁘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막상 착용해보니 너무나 편안했고요. 밀폐력도 뛰어나서 사운드 전달과 노이즈 캔슬링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밀폐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답답한 느낌은 없었고요. 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 노이즈 캔슬링을 켤 때 귀 안쪽 이압이 갑자기 확 증가하는 듯한 그런 압박감을 느꼈었는데 비츠핏 프로는 이런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할 때도 전혀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요. 인체공학적 디자인 덕분인지 귀에 꽉 끼거나 귀 안쪽이 답답한 느낌도 다른 커널형 이어폰에 비해 훨씬 덜했습니다. 2~3시간 정도 착용해도 큰 불편함은 없었는데 억지로 5시간까지 써보니까 확실히 답답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래 끼고 있을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모든 이어폰은 이처럼 오래 끼면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윙팁 부분이 귀 안쪽에 닿다 보니까 이 귀지가 좀 묻어나오긴 해요. 윙팁 부분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귀 안쪽 청결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개인 귀 모양이 다르다 보니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오픈형 이어폰만 쓰시던 분들이 처음 커널형을 시도해 보시기에 이 비츠핏 프로가 가장 적절한 제품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또 이어폰 형태에 따라 착용감뿐만 아니라 음질, 차음성, 노이즈 캔슬링 체감도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잠깐! 이 소리가 새는 정도 저는 신경을 조금 쓰는 편인데 많이 언급이 안 돼서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무슨 문제냐고 하실 수 있는데 반박시 여러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이어폰은 어느 정도 볼륨을 높이다 보면 당연히 소리가 새 나가기 마련이죠. 다만 그 어느 정도의 차이가 중요할 텐데요. 에어팟 3세대는 조용한 곳에서 볼륨을 30% 이상만 올려도 옆 사람이 인지할 정도이고요. 에어팟 프로와 비츠핏 프로는 50% 볼륨까지는 괜찮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와 비교해서 비츠핏 프로가 조금 더 소리 새는 정도는 덜했고요. 어느 정도 차이인지 잠깐 한번 들어보시고 가실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음질은 이 비츠핏 프로가 확실하게 좋게 들렸습니다. 9.5mm 드라이버를 탑재했고요. 특히 저음과 베이스는 들어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사운드와 타격감을 보여줍니다. 해상력이나 공간감, 디테일을 포착해내는 능력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비츠핏 프로가 더 좋게 느껴졌고요. 전 음역대에서 디스토션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에어팟 3가 저음, 해상력, 공간감이 에어팟 프로보다 더 낫다는 평이 많은데 솔직히 저는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음이 강화된 것도 맞고 전반적으로 프로와 비슷한 정도의 사운드 퀄리티를 보여주는 건 맞는데 저음과 베이스가 조금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꽤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운드 만족도는 비츠핏 프로, 에어팟 프로, 그리고 에어팟 3세대 순으로 높았고요. 이와 같은 전반적 차이들에는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디자인이나 밀폐력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음악 장르로 구분을 해보자면 일렉트로닉 음악, 락, 헤비메탈, 힙합 같은 장르는 이 비츠핏 프로가 훨씬 더 잘 표현해 주는 것 같고 조금 말랑말랑한 노래들, 요조나 바닐라 어쿠스틱 혹은 아이오닉 노래 같은 경우는 이 에어팟 라인과 조합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네요. 또 다른 특징은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음 듣기 모드를 껐을 때 전환되는 적응형 EQ의 음질인데요.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음악을 들을 경우 베이스가 조금 더 뭉개지고 극점을 담당하는 이 서브우퍼가 개입하는 듯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적응형 EQ를 켜고 들었을 때는 저음과 베이스가 조금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렸고요. 이 에어팟 라인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츠핏 프로에도 H1 칩이 탑재돼서 헤드 트래킹과 공간 음향이 지원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운드는 아닌데 영화 감상이나 게임할 때 한정해서는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줬던 것 같고요. 해외 리뷰어들 중 일부는 비츠핏 프로의 헤드 트래킹이 에어팟 프로나 3세대에 비해 조금 둔하게 작동한다고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민첩하게 잘 추적을 해주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어팁 형태도 비츠핏 프로와 에어팟 라인을 갈라놓는 요소입니다.
이어팁 크기에 따라 사운드뿐만 아니라 노이즈 캔슬링도 조금씩 다르게 체감될 수 있는데요. 비츠핏 프로는 거의 대부분 이어팁과 호환이 가능해서 귀에 최적화된 이어팁을 찾는다면 미세한 차이라도 좀 더 좋은 사운드를 감상하는 데 용이하고요. 반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 이어팁 교체가 조금 불편한 편이죠. 전용으로 제작된 상품을 따로 사야 하고요. 에어팟 3세대는 오픈형이니까 이런 소소한 변화들을 줄 수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에어팟 3세대 잠깐 빠져주시고요. 비츠핏 프로의 노캔 성능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에어팟 프로와 마찬가지로 초당 200회가량 외부 소음을 분석해서 처리하는데요. 중음역대에서는 비츠핏 프로와 에어팟 프로의 차음이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는데 저음역대나 고음역대에서는 에어팟 프로가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 모델 모두 카페 음악이나 웅성대는 소리 그런 경우는 잘 막아줬는데 유리 부딪히는 소리, 책상 끄는 소리, 키보드 타건음, 말소리 이런 경우에는 두 모델 모두 완벽히 막아주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에어팟 프로가 조금 차음이 더 잘 됐던 것 같고요. 주변음 듣기 모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에어팟 프로가 주변음을 조금 더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들려줬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노캔이나 주변음 듣기 모드가 워낙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말씀드린 이런 차이들이 큰 것은 아니어서 비츠핏 프로도 만족할 만한 성능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모델 모두 이어폰을 빼지 않고도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였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어팟 프로는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 이 이압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어서 차라리 조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음 모드를 양보하더라도 비츠핏 프로를 사용하는 게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에 이어 통합 품질도 이 비츠핏 프로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입니다. 양쪽에 각각 3개씩 총 6개의 마이크가 탑재되었는데요. 이 중 5개 마이크가 통화 시 사용자의 목소리를 잠재 개입하고 목소리 가속도계, 기존 비츠 모델보다 개선된 목소리 감지 알고리즘, 목소리를 집중시켜주는 빔포밍 마이크를 통해서 외부 바람소리나 여타 잡음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라고 비츠가 설명하네요. 이 조용한 실내에서는 비츠핏 프로, 에어팟 프로, 에어팟 3세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외부에서는 에어팟 라인과 비츠핏 프로 라인의 격차가 조금 벌어지네요. 설명은 잊지 말고 직접 들어보시면서 비교해 보시죠. 에어팟 프로 먼저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 실내 공간, 지금처럼 정숙한 실내 공간에서는 아마 새 제품 모두 큰 차이를 느끼시긴 어려우실 거예요. 에어팟 3세대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통화 품질 들려드리려면 얘기를 제가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를 일단 구독과 좋아요도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노래를 하나 해봐야 되나? 여보세요 나야. 이번에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한번 통화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들도 지금 다니고 있고 이번엔 에어팟 3세대인데 어떠신가요? 에어팟 프로와 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저희 인볼든 사장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요, 사랑하고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H1 칩셋 탑재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주변 듣기 모드, 헤드 트래킹, 공간 음향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는 데 더불어서 이번 비츠핏 프로에서는 멀티포인트, 항시 시리 호출, 파인드 마이 지원, 아이클라우드 공유 기능 등 에어팟의 편의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포인트 연결은 에어팟 라인과 마찬가지로 한 기기에서 음악을 듣다가 다른 기기에서 음악이나 영상을 재생하면 별도의 설정 없이 빠르게 옮겨가도록 해줍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폰과의 친화력도 좋아졌는데요. 안드로이드 전용 앱을 통해서 패스트 페어링, 배터리 확인, 물리 버튼 설정, 노이즈 캔슬링, 주변 듣기 모드 설정, 이런 것들에 빠르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아이클라우드 공유, 멀티포인트, 오디오 공유, 공간 음향, 헤이 시리, 파인드 마이 기능들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앱 설정을 통해서 구글이나 빅스비 호출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애플 생태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안드로이드 유저들이 딱히 이건 애플 기기만을 위한 제품이다 라는 느낌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머지 기능들 빨리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연결, 에어팟 라인과 아무 차이 없이 빠르게 연결됩니다. 10m 거리 내에까지는 끊김없이 연결이 되고요. USB-C를 지원해서 좋긴 한데 에어팟 라인과 달리 비츠핏 프로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ANC, 주변 듣기 모드를 켠 상태에서 6시간, 끈 상태에서는 7시간, 케이스를 사용하면 추가 21시간에서 23시간 사용이 가능해서 최대 30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합니다.
5분 충전으로 1시간 사용이 가능한 퀵 차지 기능도 가능하고요. 한 번에 4.5시간, 최대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에어팟 프로보다 넉넉한 배터리 수명이고, 에어팟 3세대와 비교했을 때 사용 시간은 동일하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 나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에어팟 3세대와 비슷한 가격에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거기다 노이즈 캔슬링, 주변 음 모드, 어댑티브 EQ, 더 나은 배터리 수명, 헤드 트래킹, 공간 음향, 멀티 포인트까지 지원하는 비츠빗 프로, 굳이 에어팟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에어팟을 고수하는 사용자들이 가성비나 실용성만 염두에 두고 에어팟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에어팟의 상징성이나 감성, 예컨대 나 에어팟 쓰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몸소 표현하고 싶은 취향,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면 에어팟이 정답이겠죠. 그래도 이번 비츠빗 프로는 비츠가 더 이상 에어팟의 그늘에 가려진 보급형 모델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서 자신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 셀럽들도 점점 더 많이 비츠를 이용하고 있고, 이번 모델에 대한 해외 반응도 폭발적이니 한번 눈길을 돌려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똑같은 애플 제품이잖아요. 그럼 저희 인볼든 에디터들은 이 비츠빗 프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볼든 영상도 여러분께 유익한 라이프스타일 가이드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빠르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